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2027 뉴 문화고리넌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 만만치 않았죠? 그죠? 비문학도 쉽지 않았는데 문학도 쉽지 않았어. 이건 정답률을 이제 다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사실 이번 수능은 선택 과목이 좀 만만치 않았죠. 언매도 어렵고 화작도 어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밸런스가 좀 무너지기 시작해서 비문학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문학도 어렵게 나오는데 지문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도 당연히 못 풀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 시험, 우린 결국 문제를 또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이 쌤의 강의를 안내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에서의 실전 능력. 실전 능력을 쌤이 많이 강조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 강의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학. 최근에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할 것이고 독해의 근본적인 교정. 독해를 근본적으로 교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시험장에 가서 독해를 한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시험장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시 얘기한다면 개념을 여러분이 배웠어. 문학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실전에 바로 적용을 해야지. 그것이 실전적인 개념이잖아. 그죠? 1인칭 시점은 배웠어.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이건 사실 뭐 고1 때부터 배우는 쉬운 개념이야. 근데 여러분이 1인칭 시점 개념을 배웠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겠니? 그냥 읽죠라고 하면 일단 읽을 준비가 안 된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다른 대상이 주인공이거든요. 다른 대상이 주인공인데 굳이 1인칭 시점을 쓴 이유가 뭐겠니? 그 대상에 대해서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려고 굳이 1인칭 시점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한 1인칭 서술자의 생각에는 작가의식, 주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출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1인칭 시점을 배웠으면 이게 1인칭 시점이다. 이게 3인칭 시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지문을 읽을 때 관찰 대상이 누군지 나는 체크하면서 읽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반응, 서술자의 생각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출제 요소니까 이 부분을 난 신경 쓰면서 읽어야겠구나. 이게 실전적으로 여러분이 지문을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수업 시간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난도 문학. 기출 중에서 좋은 문항들을 우리가 좀 풀이해 갈 것이고 기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자작 문항도 그 안에 넣어 놓았어. 실전 문제를 계속 풀이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 취약한 부분 알고 있거든요. 평관도 알고 있고 쌤도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잡아가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좀 보완시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독해 근본적인 교정인데 근본적으로 독해를 교정한다. 뭐 시험장에서 뭐 완벽하게 읽어간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지문에서 최소한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 그죠? 그런 것들 출제 요소라고 하거든. 이번 6평이야. 표구된 휴지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소설에서. 어떤 대상이 굉장히 순박한 대상인데 뭐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대상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거든. 근데 현재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과거 장면이 나왔어. 그리고 다시 현재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때 평가 기초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네?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가 나왔네 하는 순간 시간이 역전됐구나라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역전되면 역순행이고 이건 평가원이 매번 물어보는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출제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럼 지문을 읽었을 때 시간이 역전되었어. 이 부분에서 바로 체크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출제 요소를 쌤이랑 같이 배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어. 굉장히 좀 떨리는 시험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잡고 있다면 떨리더라도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자, 좀 칠판 좀 지우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로 좀 나눠져 있는데, 본교재는 메인 교재랑 그 다음에 해설집 두 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어. 이 해설집,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강의를 이제 아예 글로 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과외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강의의 내용을 해설지에 싹 다 담아 놓았고, 부교재에는, 책에는 모든 평가원 기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 자, 형광 버전의 문화고리는 이 본교재로 이제 들어가 있고, 강의를 읽는 과외식 해설집. 자, 그래서 해설집에서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읽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서 최대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이야. 강의 내용을 과외식으로 다시 써놨는데, 나문 하나 문득 떨어졌다는 어떤 시가 있으면 강의에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넣어서, 자, 이렇게 감각기관이 변화할 때는 화자가 이 내적 변화를 이제 알려주는 단서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에서 그런가 해서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게끔 해설지를 좀 상세하게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이해.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빠르게 문제를 풀어. 그리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을 때는 정답을 보지 않은 상태로, 이게 답이 뭐지? 궁금한 상태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 이거는 좀 본강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설집을 마지막에 다시 읽으면서 추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 맞아. 이거 강조했었지. 이걸 지문에서 찾으니까 문제가 잘 풀렸지. 다시 한번 강의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올해 뉴라는 말을 붙였죠. 그죠? 새롭게 좀 추가한 것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새롭게 단원에 이제 아예 넣어놨어. 이 고전소설 독해 훈련이라는 이 코스를 중간에 넣어놨거든요. 고전소설의 특징과 독해 이 파트에서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거 출제하는지 다 얘기를 해줘. 근데 아는 거랑 내가 하는 거는 분명 다르잖아. 이건 분명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연습을 하기 위한 장치를 여기다 마련해 놓았어. 여러분이 인물 간의 관계, 호칭을 파악하는 거, 서술자의 개입을 찾는 훈련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한 12지문인가? 그 정도로 아예 넣어 놓았어. 여러분이 이제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사실 현대시는 EBS 연계된 것이 나오지만 연계되지 않은 비연계시가 나오잖아. 최근에 비연계시가 은근히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물론 평가는 여러분에게 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시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단원을 신설했어요. 평가원 이 시문학을 잘 풀기 위해서 일단은, 자, 현대시에는 이런 유형이 있고 시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면 좀 더 수월하다.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시를 좀 더 쉽게 읽어갈 수 있도록 이 주제별로 이제 시를 좀 풀어 놓았어. 같이 이제 시 한 여러 편을 같이 보면서, 아, 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시에 대한 여러분이 좀 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낮춘 상태로 좀 더 수월하게 시문학 강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의 이제 그 문법 강의 들은 친구들은 문법 생기초 파트를 알잖아, 그죠? 기본기를 좀 한 번 더 다지고 나서 들어가면 훨씬 더 본 강의를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시문학의 생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좀 다지고 한번 가면 좀 더 수월하게 그래. 이렇게 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올 수가 있거든. 좀 더 쉽게 여러분의 개념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많이 신경 쓴 강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문항 문제 풀 때 우리 웃으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갑시다. 자, 우리 본강에서 보도록 할게요.